저희도 이 집안 가족입니다. 화정의 말이 끝나자 장례식장 안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문객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무슨 일인지 이해하려 했어요. 뭐라고? 가족이라고? 저게 무슨 소리야? 하는 웅성거림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순애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순애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39년간 결혼 생활을 함께한 남편에게 다른 가족이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사연 듣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무료이니 꼭 눌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큰 복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교회의 한 장례식장. 늦은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하얀 국화꽃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60대 순애는 남편 박영석인의 영정 앞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영정 속 남편의 미소는 여전히 자상하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살아있을 때처럼 괜찮다, 괜찮아 하며 순애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 안은 하얀 국화와 백합으로 가득했고 은은한 향이 공간을 감돌았습니다. 검은 리본과 조화가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가운데 순애는 지난 39년간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어요. 21살에 만나 결혼한 남편과의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을 낳고 기르며 함께 늙어가던 모든 순간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와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직원들, 동네 이웃들, 오랜 친구들이 저마다 추억 하나씩을 꺼내며 고인을 그리워했어요.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직원들 월급도 한 번도 밀린 적 없으시고 명절 때마다 보너스도 챙겨주셨거든요. 한 직원이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서 말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먼저 손 내밀어 주셨죠. 사업이 어려웠던 시절에도 직원 한 명 자르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본인 월급을 깎아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회사 격리부에서 일하던 김 과장이 순애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모님, 사장님은 정말 의리 있는 분이셨어요. 제가 아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민할 때도 먼저 알아채시고 도와주셨거든요. 그런 분 다시 만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영업부 2차장도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도 병원까지 달려와 주시고 치료비까지 대신 내주셨거든요.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순애는 조문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동네 슈퍼마켓 사장도 찾아와 인사를 했어요. 박 사장님은 우리 가게 단골이셨는데 항상 웃는 얼굴로 오셔서 인사도 정중히 하시고 가끔 좋은 것 있으면 우리한테도 나눠주셨어요. 정말 인품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맞아요. 옆에서 듣던 약국 사장님이 거들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어르신들 약값이 부담된다고 하시면서 가끔 몰래 대신 내주기도 하셨어요. 당신들은 모르게 말이에요. 그런 마음씨를 가진 분이 어디 또 있겠어요. 아들 태식과 딸 미정은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훔치며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태식은 아버지를 닮아 듬직한 체격의 성실한 인상이었고 미정은 어머니를 닮아 인자하고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남매 모두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에게 정말 최고의 아빠였어요. 태식이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셨고 우리가 필요한 건 뭐든지 해주려고 하셨거든요. 제가 사업 시작할 때도
묵묵히 뒤에서 지원해 주셨고 실패했을 때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미정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아빠는 엄마한테도 정말 다정하셨어요. 결혼 기념일이나 엄마 생일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고 항상 꽃이나 선물을 준비해 주셨죠. 어머니가 아프실 때는 밤새 간병하시면서도 한마디 불평 없으셨어요. 아빠는 저희에게 인생의 가르침도 많이 주셨어요. 태식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남을 도우며 살라고, 정직하게 살라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한켠에는 남편의 생전 모습을 담은 액자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 회사를 창업했을 때의 젊은 모습, 태식과 미정이 어렸을 때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직원들과의 송년회 사진, 순애와 함께한 결혼기념일 여행 사진들까지요. 모든 사진 속에서 박영석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특히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의 표정은 더없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순애는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남편과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젊은 시절 처음 만났던 그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에서 수줍게 꽃을 건네던 프러포즈,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기뻐하던 남편의 모습, 사업이 어려웠던 시기에도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던 그의 뒷모습들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순애가 몸이 아플 때였습니다. 10년 전 순애가 큰 수술을 받았을 때 남편은 한 달 넘게 병원에서 함께 지냈어요. 회사 일을 뒤로 미루고 오직 아내의 회복에만 집중했던 그 시간들이 순애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가면 어떡하지? 순애가 수술 전날 걱정스럽게 말했을 때 남편은 순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나보다 먼저 갈 리 없어. 우리 같이 100살까지 살기로 했잖아. 그런데 정작 먼저 간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돌아오지 못했어요. 해가 저물어가면서 장례식장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 조문객이 떠나고 가족들만 남은 조용한 공간에서 순애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50년 가까운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한 번도 순애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려 했던 사람이었어요. 순애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기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정했던 아버지, 존경받던 남편이라는 기억이요. 그녀는 남편이 남긴 따뜻한 추억들을 가슴에 품고 내일 있을 발인을 준비하며 긴 밤을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아름다웠던 추억들로 마음을 달래고 싶었어요. 장례식 둘째 날 아침, 순애는 일찍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발인일이라 더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올 예정이었어요. 태식과 미정도 새벽부터 준비를 도와주며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정성스럽게 배웅할 준비를 했습니다. 순애는 남편 박영석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많은 분들이 당신을 보내러 오실 거예요. 순애는 영정 속 남편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영정 속 박영석은 여전히 자상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마치 걱정하지 마,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9시경부터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박영석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온 것 같았어요. 회사 동료들, 사업 파트너들, 동네 이웃들까지 장례식장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발인을 앞둔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욱 엄숙하고 정중했어요. 사장님 정말 많이 그리울 거예요. 한 직원이 순애에게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분 다시는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모두 사장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정직하게 살고 남을 도우며 살라고요. 그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조문객들이 진심으로 박영석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순애는 이런 남편을 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회사 전무이사가 순애에게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사장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사업을 하면서도 한 번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존경했고 고객들도 믿고 따랐던 거죠. 그런데 오전 11시경 장례식장 문이 열리더니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곁에는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과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순애는 처음에는 박영석의 사업 관계자나 먼 친척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의 표정에는 뭔가 다른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슬픔보다는 단단한 결의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일반적인 조문객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제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장례식장 안이 점점 조용해지더니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 여자에게 집중되었어요. 순애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에 그 여자를 주시했습니다. 태식과 미정도 낯선 분위기를 느끼고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어요. 화정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박영석의 영정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절은 일반적인 조문객의 그것과는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를 요구하는 듯한, 권리를 주장하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곁에 선 젊은 남자도 함께 절을 했지만 어딘지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절을 마친 화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장례식장 안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순애와 눈이 마주치자 차갑고 단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망설임이나 두려움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저희도 이 집안 가족입니다. 화정의 말이 끝나자 장례식장 안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문객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무슨 일인지 이해하려 했어요. 뭐라고? 가족이라고? 저게 무슨 소리야? 하는 웅성거림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순애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순애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39년간 결혼 생활을 함께한 남편에게 다른 가족이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쿵쿵 뛰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식이 화가 나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구시길래 갑자기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저희 가족밖에 없어요. 증거라도 있으시다는 말입니까? 미정도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죠? 아빠한테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잖아요. 하지만 화정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한 표정으로 곁에 있던 젊은 남자를 앞으로 밀어냈어요. 이 아이를 보세요. 고인과 얼마나 닮았는지요. 특히 눈매와 코, 그리고 턱선까지요. 젊은 남자는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확실히 박영석과 비슷한 면이 있어 보였어요.
키도 비슷하고 눈매도 어딘지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혈연 관계라고 단정할 수 없었어요. 조문객들도 그 젊은 남자를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라니, 설마 박 사장님이 그런 분이셨을까? 닮긴 닮았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어요. 순식간에 엄숙했던 분위기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순애는 다리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남편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들로 가득했던 마음이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로 남편에게 다른 가족이 있었던 걸까요? 39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전혀 몰랐던 비밀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순애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밤늦게 들어와도 저희 안부부터 물어보던 사람인데. 하지만 화정은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박영석 씨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그분의 아들이에요. DNA 검사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장례식장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일부 조문객들은 이런 상황이 불편해서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박영석의 마지막 길을 조용히 배웅하려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것 같았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태식은 주먹을 꽉 쥐고 화정을 노려보았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장례식을 이렇게 망치시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목적이시길래? 미정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저런 사람 말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아빠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가 아빠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하지만 순애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39년간 함께 살았던 남편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건가요? 화정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저희는 정당한 권리를 찾으러 온 겁니다. 이 아이도 고인의 아들로서 당연한 대우를 받아야 해요. 더 이상 숨어 살 수는 없어요. 장례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영석의 평화로운 마지막 길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화정 모자로 인해 전쟁터로 변해버렸어요. 순애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간절히 속으로 외쳤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당신에게 정말 숨겨진 비밀이 있었던 건가요? 장례식장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화정의 폭탄 선언 이후 조문객들은 술렁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순애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화정은 더 이상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화정은 침착하게 가방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이것들을 보세요. 박영석 씨와 제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입니다. 사진 속에는 정말로 박영석이 이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식당에서,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처럼 보이는 자연스러운 모습들이었어요.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닮았네. 저 사진이 진짜일까? 박 사장님이 그런 분이셨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이 화정과 그의 아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태식이 앞으로 나서며 화를 내었습니다. 사진 몇 장으로 뭘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요즘엔 사진 조작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설령 사진이 진짜라고 해도 그게 혈연 관계를 증명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맞아요. 미정도 어머니를 감싸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평생 가족만 사랑하셨던 분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누구보다 아버지를 잘 알고 있다고요. 하지만 화정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한 표정으로 자신의 아들을 앞으로 밀어냈어요. 진우야,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사해. 당당하게 말해봐. 진우라고 불린 젊은 남자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우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확실히 박영석과 비슷한 면이 있어 보였어요. 키와 체격, 그리고 말하는 톤까지도 어딘지 닮아 있었습니다. 화정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고인의 아들입니다. 20년 전부터 박영석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받아왔어요. 매월 정기적으로 통장에 입금되던 돈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20년간 꾸준히 말이에요. 순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기적인 입금이라니 정말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뒷바라지했다는 말인가요? 39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일이 있었다는 건가요? 가슴이 쿵쿵 뛰면서 숨이 막혀오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이에요. 태식이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면 저희가 모를 리 없어요. 아버지는 모든 일을 투명하게 하셨던 분이라고요. 집안 경제도 늘 투명하게 관리하셨고요. 그럼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시죠. 화정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영석 씨 명의로 매월 500만 원씩 20년간 입금된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대학 등록금도 따로 보내주셨고 군대 갈 때 용돈도 따로 주셨어요. 순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이 관리하던 개인 통장이 몇 개 있었는데 순애는 그 내역을 자세히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설마 그런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미정이 어머니의 팔을 붙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런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아빠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아빠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셨는데요. 하지만 화정의 폭로는 계속되었습니다. 박영석 씨는 진우에게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가족들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뒷바라지만 해주셨던 거예요.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럼 정말 숨겨진 아들이 있었던 건가? 박 사장님이 그런 일을 하실 줄은 몰랐네. 아, 이런 일이 어떻게 일부는 이런 상황이 불편해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일부는 호기심에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장례식장은 점점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만해요. 순애가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우리 남편의 장례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고인을 모독하지 마세요. 증거도 확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화정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모독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우는 박영석 씨의 아들이고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숨어 살 수는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당당히 나서야죠. 상속? 태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오신 거네요?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온 거였구나.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던 거 아니에요? 화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돈 때문이라니요. 이 아이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20년간 숨어서 살아온 것도 모자라서 이제 와서 권리마저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런 건 말이 안 돼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말 박영석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라고 불렀고 아버지도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셨어요. 생일날마다 선물도 주시고 성적이 좋으면 용돈도 따로 주셨거든요. 증거는요? 미정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말로만 아들이라고 하면 다 믿어야 하나요? DNA 검사라도 받아보셨어요? 요즘 세상에 말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화정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병원에서 발급받은 친자 확인서입니다. 3년 전에 받아놨어요. 이것도 위조라고 하실 건가요? 서류를 본 조문객들이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정말로 공식적인 문서처럼 보였어요. 병원 도장도 선명하게 찍혀 있고 의사 서명도 있었습니다. 순애는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식이 서류를 빼앗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이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것도 위조할 수 있잖아요. 요즘엔 모든 걸 다 위조할 수 있다고요. 그럼 다시 검사를 받아보시죠. 화정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재검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진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장례식장 안의 분위기가 점점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박영석의 영정은 여전히 자상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어요. 엄숙해야 할 장례식이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속으로 간절히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당신이 저희에게 숨기고 있던 비밀이 이런 거였나요? 39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전혀 몰랐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가요? 화정이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박영석 씨는 예전에 진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죽으면 정당한 몫을 찾아라. 더 이상 숨어 살지 말고 당당하게 나서라.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온 거예요. 태식과 미정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만약 화정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버지가 정말로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은 무엇이었단 말인가요? 조문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장례식장에는 가족들과 화정 모자만 남게 되었어요. 박영석의 마지막 길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폭풍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영석의 영정 앞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은 더 이상 조용한 장례식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화정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순애 가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영석의 영정만이 자상한 미소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순애는 남편의 그 미소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정말로 비밀을 숨기고 있던 미소였을까요? 화정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는 20년간 참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안 돼요. 진우에게도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요. 화정의 눈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했어요. 그동안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권리? 태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증명되지도 않은 혈연관계로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할 권리 말인가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화정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재산 얘기가 나왔으니 솔직히 말하죠. 남은 재산 절반은 우리 것이어야 합니다. 진우는 20년간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들이에요.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순애는 화정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재산의 절반이라니 이 여자는 정말 돈을 노리고 온 것이었나요? 순애의 가슴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도 채가시지 않았는데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한다니. 절반이라고요?
미정이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왜 이렇게 모욕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산 얘기를 하다니. 미정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의 장례식이 이렇게 망가지다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화정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모욕이 아니라 당연한 요구예요. 진우는 박영석 씨의 아들이고 법적으로도 상속권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해도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혈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태식이 주먹을 떨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다고요? 그럼 법정에서 증명해 보시죠. 우리는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DNA 검사든 뭐든 다시 받아보세요. 좋아요. 화정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법정에서 만나죠. 저희도 할 말이 많아요. 20년간 숨어 살면서 받은 상처들, 그리고 진우가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겪은 어려움들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법정에서 다 털어놓겠어요. 순애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39년간 믿고 살았던 남편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말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둔 채 자신을 속여왔단 말인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행복했던 기억들은 모두 거짓이었던 건가요? 화정이 순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희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진우는 정말 박영석 씨의 아들이에요. 제가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럼 왜 진작 나타나지 않았어요? 미정이 따져 물었습니다. 20년 동안 숨어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을 요구하다니 이상하지 않아요? 타이밍이 너무 의심스러워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원해서 숨어 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상처 주기 싫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저는 계속 참고 살았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아버지와 함께 놀고 싶어도 참았어요. 참고 살았다고요? 태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조용히 있다가 돌아가시니까 나타나다니.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화정의 눈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알아요? 진우 아버지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긴 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제 심정을 알아요? 그럼 왜 혼자 키웠어요?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 남편의 아이라면 왜 함께 살지 않았던 건가요? 왜 숨어서 살아야 했던 건가요? 화정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박영석 씨가 그분이 가족을 버릴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기존 가족을 지키면서 저희도 돌봐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던 거예요. 순애의 마음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건가요? 가족을 버릴 수 없어서 다른 여자와 아이는 숨겨두고 살았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남편은 이중 생활을 했던 건가요? 미정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런 말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잖아요. 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빠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화정은 가방에서 또 다른 증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박영석 씨가 진우에게 보낸 편지들이에요. 생일 때마다, 명절 때마다 보내주신 편지들이죠. 20년 동안 쌓인 편지가 이렇게 많아요. 편지 봉투에는 정말로 박영석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진우에게라고 쓰인 글씨는 분명히 박영석의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그 글씨를 보고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의 필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식이 편지를 빼앗아 보려 했지만 화정은 움켜쥐며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진우의 소중한 추억이에요. 함부로 만질 수 없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증거거든요. 그럼 내용이라도 들려주세요. 미정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가 쓴 편지라면 내용을 들어볼 권리는 있잖아요. 가족이니까 알 권리가 있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한 통의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아빠는 너를 많이 사랑한다. 비록 함께 살 수는 없지만 너는 내 소중한 아들이야.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말씀 잘 들어라. 아빠가 늘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편지 내용을 듣고 있던 순애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쓴 편지라면 남편은 자신들을 속이고 다른 가족을 돌보고 있었던 건가요?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던 건가요? 화정이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박영석 씨는 진우를 진짜 아들처럼 생각하셨어요. 이 편지들이 그 증거예요.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박영석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야 할 가족들이 서로 적이 되어 대립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영정 속에서 지켜보고 있을 박영석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순애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남긴 건가요? 39년 동안 믿고 살아온 제가 바보였던 건가요? 당신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던 건가요? 화정은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모든 것을 증명하겠어요. 진우는 박영석 씨의 아들이고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겠어요. 박영석의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순애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식과 미정도 함께 자리했고 맞은편에는 화정과 진우가 각자의 변호사와 함께 있었어요. 드디어 법정 다툼이 시작된 것입니다. 순애는 이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에 대한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정말로 박영석이 다른 가족을 숨겨두고 살았던 걸까요? 아니면 화정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밤마다 뒤척이며 남편과의 추억들을 되짚어 보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집에서도 분위기가 무겁기만 했습니다. 태식과 미정은 아버지를 변호하려 애썼지만 화정이 제시한 증거들이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쉽게 반박하기 어려웠어요. 특히 그 편지들과 사진들은 정말로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화정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고인 박영석 씨와 2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진우의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순애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사실혼이라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친자 관계 역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상속권을 인정할 수 없어요. 화정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증거는 얼마든지 있어요. 20년간 받은 생활비 내역, 진우에게 보낸 편지들, 그리고 친자 확인서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태식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조작된 걸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평생 가족만 사랑하셨던 분인데 어떻게 이중 생활을 하셨겠어요? 저희가 누구보다 아버지를 잘 알고 있어요. 조작이라고요? 화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화정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20년간의 통장 입금 내역입니다.
매월 정확히 500만 원씩 한 번도 빠짐없이 들어온 기록이에요. 순애는 그 서류를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박영석 명의로 꾸준히 송금된 기록들이 있었어요. 날짜와 금액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고 은행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조작할 수 있을까요? 순애는 남편이 관리하던 통장 내역을 자세히 확인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 후회되었어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령 돈을 보냈다고 해도 그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업상 도움을 준 거일 수도 있잖아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생일 때마다 선물을 받았고 성적이 좋으면 용돈도 따로 주셨어요. 제가 아플 때는 병원에도 데려가 주셨고요. 그런 관계가 단순한 후원이라고 생각하세요? 화정 측 변호사가 추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여기 진우의 출생신고서가 있습니다. 아버지란에 박영석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3년 전 받은 친자 확인서도 있고 병원 진료 기록에도 보호자로 박영석 씨 이름이 여러 번 나와요. 순애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출생신고서는 허위 신고일 수 있고 친자 확인서의 진위 여부도 의심스럽습니다. 재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기록도 단순히 후견인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요. 재검사요? 화정이 비웃었습니다. 좋아요. 몇 번이든 검사받겠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진우는 분명히 박영석 씨의 아들이거든요.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순애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이 그런 일을 했을까요? 39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비밀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늘 집에 일찍 들어오려 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는데요. 태식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믿으세요. 아버지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성품을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화정은 더 많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건 진우의 학교 행사에 박영석 씨가 참석하신 사진들이에요. 운동회, 학예회, 졸업식까지 빠지지 않고 오셨거든요. 다른 아버지들처럼 진우를 응원해 주셨어요. 사진들을 본 순애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박영석이 진우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처럼 자연스럽게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박영석의 표정은 다른 아버지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우리 행사보다 저 아이 행사를 더 챙기셨다는 말이에요? 제 결혼식 준비할 때도 바쁘다고 하셨는데 저 아이 학교 행사는 빠지지 않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게 말이 돼요? 진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미안해 하셨어요. 공개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나중에 꼭 보상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학교 행사만큼은 꼭 와달라고 부탁드렸어요. 화정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박영석 씨는 돌아가시기 전에 진우에게 약속하셨어요. 자신이 죽으면 정당한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요. 더 이상 숨어 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기 온 거예요. 순애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남편이 그런 약속을 했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남편은 누구였던 걸까요? 39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남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었던 건가요? 태식이 주먹을 쥐고 말했습니다. 증거라고 내놓은 것들이 모두 의심스러워요. 사진도 조작할 수 있고 서류도 위조할 수 있어요. 요즘 기술로는 뭐든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맞서겠어요. 화정 측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혀내겠습니다. DNA 재검사도 받고 모든 증거의 진위도 확인하겠어요.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과학적 증거는 감정으로 바뀌지 않거든요.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양측은 각자의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을 내세우며 치열하게 다퉜어요. 화정은 20년간 모아온 증거들을 하나씩 내놓았고 순의 가족은 그 모든 것을 반박하려 애썼습니다. 법정은 전쟁터가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순애는 지쳐갔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채가시지 않았는데 이런 법정 다툼까지 겪어야 한다니.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식욕도 잃어갔어요. 정말로 박영석이 이런 고통을 남기고 간 걸까요? 화정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진우는 박영석 씨의 아들이고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20년간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긴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화정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순의 가족의 믿음이 옳을까요? 박영석이 남긴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순애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간절히 물었습니다. 여보, 진실이 뭔가요? 당신이 정말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남긴 건가요? 법정 다툼이 시작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양측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고 순애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매번 법정에 나갈 때마다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되었고 그때마다 순애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이 석 달 동안 순애는 급격히 야위었어요. 밤에 잠들지 못하고 남편에 대한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때로는 화정의 증거들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았고 때로는 39년간 함께 살았던 남편을 믿고 싶었어요. 식욕도 잃고 밤마다 뒤척이며 보낸 시간들이 순애를 병들게 했습니다. 태식과 미정도 어머니 걱정에 밤잠을 설쳤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지쳐 있었어요. 오늘은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법원에서 명령한 DNA 재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앉아 있었고 태식과 미정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화정과 진우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얼굴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검사는 완전히 공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DNA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순애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이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만약 진우가 정말 박영석의 아들이라면 39년간의 결혼 생활은 무엇이었던 걸까요? 그동안의 행복했던 추억들은 모두 거짓이었던 건가요? 법정 서기가 검사 결과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검사자 김진우와 고인 박영석 간의 친자관계 검사 결과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혈연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화정의 아들은 고인의 자식이 아님이 밝혀진 것이었어요. 법정 안이 술렁이고 화정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멍한 표정이었어요. 그러나 판사의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혈연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속권은 없습니다. 순애와 태식, 미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DNA 검사 결과는 분명했지만 그동안 화정이 제시했던 증거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20년간의 송금,
친밀한 관계들은 무엇이었던 걸까요?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증거들은 뭐였나요?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0년간의 송금이며 편지들이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화정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송금 내역은 진짜였어요. 박영석 씨가 정말 20년간 우리를 도와주셨거든요. 하지만 뭐예요? 태식이 다그쳤습니다. 화정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편지들은 제가 위조한 거예요. 박영석 씨 필체를 흉내내서 진우에게 줬던 거예요. 그리고 친자 확인서도 제가 조작한 거였어요. 법정안이 크게 술렁거렸습니다. 화정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조문객들도 웅성거리며 놀라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우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그런 거였어요? 저에게 20년간 거짓말을 한 거였나요? 아버지라고 믿게 만든 모든 게 가짜였다는 말이에요? 화정이 절망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안해, 진우야. 엄마가 너무 간절했어. 박영석 씨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 너에게 정말 좋은 아버지가 있었으면 싶었어. 순애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혈연 관계는 아니었지만 박영석이 20년간 화정 모자를 도왔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친밀한 관계로 말이에요. 단순한 후원으로 보기에는 너무 깊은 관계였어요. 학교 행사에 참석하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편지를 주고받은 것은 분명 일반적인 후원 관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20년간 다른 여자와 아이를 도왔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네요. 순애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배신감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요. 태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우리 몰래 다른 가족을 돌보고 계셨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더 충격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진우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그런 마음이었다니 저는 정말 아버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20년간 저를 속이신 거였네요. 법정 판결이 내려진 후 화정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패소한 화정은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20년간 꿈꿔왔던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린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야? 화정이 절망에 차서 중얼거렸어요. 상속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재산도 20년간 쌓아온 관계도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던 것이에요. 진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돈에 매달리던 지난 날은 끝났어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20년간 자신을 속여온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어머니가 돈 때문에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그동안의 모든 기억들이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화정이 아들을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그만하라니. 우리가 20년간 참고 살았어. 박영석 씨는 분명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셨어. 하지만 엄마는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 돈만 바라봤잖아요. 진우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거짓 편지를 써주고 서류까지 조작해서 저를 20년간 속이셨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진우의 말에 화정은 할 말을 잃었어요. 아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자신이 저질러온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순애는 화정 모자를 바라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사랑이 아니라 돈 때문에 옆에 있었다면 결국 남는 건 허망함 뿐이지요. 순애의 말이 화정의 가슴을 깊이 찔렀어요. 정말로 자신은 박영석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그의 돈만 바라봤던 것일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순애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태식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완전히 이용한 거잖아요. 2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속이고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나셨다니 이게 말이 돼요? 미정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숨기고 계셨던 게 이런 거였다니 정말 배신감이 들어요. 우리는 아버지를 믿고 존경했는데 순애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었지만 남편이 20년간 다른 여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배신이었어요. 법정에서는 화정에 대한 처벌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피고인 박화정은 문서 위조, 허위사실 유포, 법정 모독 등의 혐의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화정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구속이라니요. 저는 그냥 제 아들의 권리를 찾으려 했던 것 뿐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고 법정을 기만했습니다. 판사가 엄하게 말했어요.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진우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혐오감을 드러내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엄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돈만 보고 계셨잖아요. 박영석 아저씨에 대한 사랑 같은 건 없었어요. 화정은 아들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을 합리화하려 했어요. 그게 아니야. 나는 정말 박영석 씨를 좋아했어. 단지 우리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라고요? 진우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한 건 전부 거짓말이었잖아요. 편지도 위조하고 서류도 조작하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순애는 화정을 바라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남편을 이용한 거예요. 20년간 우리 가족을 속이고 남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라고요. 화정이 변명하려 했지만 태식이 막아섰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셨을지 생각해 보세요. 가족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짊어지고 계셨을 텐데. 미정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우리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비밀이 있으셨다니 정말 실망이에요. 법원 직원들이 화정을 연행하려 다가왔어요. 화정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박영석 씨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거라고요. 진우가 어머니를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엄마가 부끄러워요. 돈 때문에 거짓말을 일삼고 다른 사람의 가정을 흔들어 놓고. 화정은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을 위해 모든 걸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모든 걸 너를 위해서 한 거야. 화정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를 위해서라고요? 진우가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20년간 저에게 거짓말하고 가짜 아버지를 만들어준 게 저를 위해서라고요? 저는 차라리 아버지가 없어도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순애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남편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어요. 화정이 나쁜 것도 맞지만 남편도 20년간 가족을 속이고 다른 여자와 관계를 유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화정이 연행되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진우야, 엄마를 원망하지 마라. 우리는 피해자라고.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돌리며 어머니를 완전히 외면했어요. 20년간 거짓말로 살아온 것에 대한 분노와 어머니의 탐욕을 알게 된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법정 다툼 끝나고
순의 가족은 착잡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승소했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만 더 커졌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계셨다니 태식이 쓸쓸하게 말했어요. 39년 결혼 생활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어. 순애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화정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진우는 돈만 밝혔던 어머니에 대한 깊은 혐오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의 가족은 남편의 배신에 대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어요. 소송에서 완전히 이긴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애와 자녀들은 비로소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화정은 문서 위조와 법정 모독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진우는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집에 돌아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에 젖어 있었어요. 법정에서는 이겼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39년간 믿고 살았던 남편이 20년 동안 다른 여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만 간직했던 비밀이 이렇게 컸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순애가 남편의 사진에 대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결국 우리를 배신한 사람이었어요. 20년간 우리 몰래 다른 여자와 아이를 돌보다니. 그게 정말 당신 모습이었나요? 태식과 미정도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존경했던 아버지의 이중 생활이 밝혀진 후로 두 남매는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에 시달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완벽한 아버지라고 믿어왔던 기억들이 모두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미정이 어머니 곁에 앉으며 말했어요. 평생 우리만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식 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도 거짓이었던 건가요? 태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충격이에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런 큰 비밀을 숨기고 계셨다니. 가족보다 중요한 게 있으셨던 건가요? 우리는 도대체 뭐였던 거죠? 순애는 자녀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남편에 대한 자신의 실망감도 크지만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잃는 것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가족의 기둥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만 우리에게 말하지 못할 비밀이 있었을 뿐이지. 하지만 태식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엄마, 20년이에요. 20년간 우리를 속이신 거라고요. 그게 작은 일인가요? 미정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완벽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와의 추억들이 모두 가짜처럼 느껴져요. 순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족 모두가 상처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추스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사랑했던 만큼 배신감도 더 컸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집 정리를 하다가 남편의 개인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화정 모자에게 보낸 송금 내역과 함께 남편이 혼자 끄적여 놓은 메모들이 있었어요. 20년간 숨겨왔던 남편의 진짜 마음이 담긴 기록들이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화정과 진우를 도와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 가족들에게 말하고 싶지만 순애가 상처받을까봐 두렵다. 하지만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순애는 남편의 메모를 읽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도 갈등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0년간 가족을 속인 것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엄마, 뭘 보고 계세요? 태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순애가 메모를 보여주자 태식은 읽어보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도 고민하고 계셨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속인 게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가족에게 상의하셨어야 했어요. 미정도 메모를 읽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괴로워하셨다는 건 알겠지만 가족에게 상의하셨어야죠.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었는데 우리를 믿지 못하셨던 건가요? 순애는 남편의 메모를 다시 읽어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이 고민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결국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믿지 못하고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이 더 서운했어요.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순애는 마당에 나가 꽃들을 돌보며 마음을 달래려 했어요. 남편이 생전에 함께 가꾸던 꽃밭에는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꽃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피어난 것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얼굴을 비추자 순애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어요. 남편에 대한 원망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감정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했어요. 여보, 당신이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요. 순애가 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너질 수는 없어요. 남은 아이들과 제 삶을 지켜내야 하니까요. 태식과 미정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어요. 가족 모두 남편의 배신으로 상처받았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없어도 가족은 여전히 가족이었어요. 엄마,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순애가 자녀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의 잘못은 아버지 것이고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야지.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을 수는 없잖아.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야 해.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실망시키셨지만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절대 가족을 속이지 않을 거예요. 순애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남편의 배신으로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에만 머물러 있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남은 인생은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요.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예전처럼 화기애애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상처가 있었지만 그것이 가족의 끝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가 있잖아. 순애가 자녀들에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배신했어도 우리는 서로 배신하지 말자. 우리만큼은 진실된 관계를 유지하면 되는 거야. 미정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아버지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요.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을 거예요. 태식도 다짐하며 말했어요. 저도 가족을 지키겠어요. 아버지처럼 가족을 속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투명하고 솔직한 가족이 될 거예요. 순애는 자녀들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남편을 잃고 배신당한 상처는 있지만 이렇게 소중한 가족이 남아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직 살아갈 이유와 희망이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고 집이 조용해진 후 순애는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보았어요. 남편에 대한 원망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했어요.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그림자가 아니라 나와 아이들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가을밤의 선선한 바람이 순애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듯 순애의 인생에도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없는 삶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께 행운을 가져다 주고 저에게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